화재가 났을 때 불 나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누구예요? 소방서. 아니, 구경꾼이 먼저 와. 구경꾼이 먼저 와가지고 네. 불났다 전화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삐뽀삐뽀해서 들어오는데 이 건물이 불 타고 있는데 진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진입이 안 되면은 이거 불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청에서는 야 이거 야, 도로도 안 붙어 있는데 허가해주면 이거 건축 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조문이 있었어요. 그 법조문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수십억대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방에는 또 이제 뭐 몇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치. 또 몇억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막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비슷하게 뭐 몇 억을 투자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소액으로 뭐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로 만약에 시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소액으로 정말 투자를 해서 많은 차익을 좀 남긴 사례가 있는지 그런 있죠. 것들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으면 토지 강의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 이거를 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소액으로도 괜찮은 땅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저도 이제 사는데 절대 부동산에서 못 사. 부동산 가서 500만 원짜리 땅 주세요 이러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를 가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없고 네.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경매되는 거예요. 또 경매 공매야. 그럼 경매 공매인데 경매 사이트보다는 공매에 좀 많아. 소액은. 왜 그러냐면 경매하고 공매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경매라는 거는 특정한 개인하고 개인이 둘이 이제 채무관계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팔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담보로 잡았던 토지가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안 갚아서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팔아가지고 갚았으면 되는데 안 팔리니까 나왔거든. 팔렸으면 갚았겠지. 그럼 이 물건이 되게 좋은 물건이었으면 팔렸겠죠. 근데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싹 와서 공매로 오면 공매는 어떤 특정 채무자가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의 자산을 압류해서 매각해서 나온 거예요. 압류 물건이야. 그럼 뭐 고액 자산가 뭐 1000억 부자가 있는데 뭐 세금을 한 뭐 200억을 안 냈어. 그래서 강제로 압류를 해가지고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쓰레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큰 땅도 있지만 작은 것들, 자잘한 것들도 나와서 매각이 돼요. 경매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클 경우가 많아. 금액대가 뭐 내가 5천만 원 빌리면서 땅 저당 잡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금액대가 최소한 뭐 1억, 2억 이상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지분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500만 원짜리 땅, 뭐 100만 원짜리 땅도 나오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쪼개져 있는 것들이 있고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야 라고 내가 딱 봤을 때 괜찮은 거야. 그런 건 뭐냐면 이 땅 때문에 이 조그만 땅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을 필요로 하는 땅들이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이 땅이 없으면 내가 개발할 때 불편해.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을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 의뢰를 받았어요. 10만 원으로 땅 사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강의해달라고. 10만 원 땅 사는 방법.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 네네. 그게 부산에서 되게 큰 부동산 카페였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초청 강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파트는 패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 그분하고 저하고 뭐 세 분이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거 해드릴까요 했더니 10만 원짜리 땅 사기 뭐 이거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10만 땅 뭐 얼마짜리? 그러니까 얼마짜리 사냐고 살 수 있냐고 하길래 살 수는 있는데 제가 사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사시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제가 이 강의하러 10만 원짜리 사란 말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담이에요, 뭐예요? 뭐 그러는 거야. 저는 이제 그동안 샀던 땅들은 거의 다 1000만 원대 이상 정도의 소액이었던 거고 뭐 비싼 거는 또 더 있겠지만 5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찾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강의하려고 막 찾다 보니까 4만 1,000원인데 알박기 하기 너무 좋은 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알박으려고 박은 게 아니라 이 땅이 없으면 건축해서 진입하는 게 이 땅을 점유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삥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땅들은 뭐 갖고 있으면 연락이 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걸 입찰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니 그 4만 1,000원짜리 그냥 변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압류로 나온 거니까 여러 개가 나온 거야. 경매가 아니고 공매에서. 공매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공매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나와서 이거는 일단 해볼까 해서 4만 1,00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아직은 연락을 안 왔어요. 걔는 강의하려고 이제 써먹으려고 했던 땅인데 이게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 땅 옆에 있는 가격이 기장에 있는 땅이거든. 부산광역시 기장군인데 이 땅이 바닷가 보이는 쪽이에요. 얘가 평당 주변이 그 당시에 800이었는데 지금 한 1,200 정도 가는 것 같아. 얘가 2제곱미터거든요. 2제곱미터. 한 평이 안 돼. 네네. 근데 이 땅을 그냥 지나가면 무단도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이거 41,000원인데 취득세는 안 나와요. 50만 원 미만이면 안 나오는데 등기 비용이 20만 2,500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총 26만 원 정도 든 거지. 네. 26만 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팔 때 26만 원에 팔지는 않을 거고 내가 판다 그러면 최소한 800에 1,000원 받을 거거든. 네. 수익률이 2배가 아니라 1,100거든. 근데 이게 한 10개가 있어. 100개가 있으면 모르겠어. 뭐 난 이건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기회가 되면 이걸로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고 공매로 낙찰을 받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보러 가면 차비만 20만 원입니다. 4만 원짜리 사가지고. 근데 공매는 인터넷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하면 등기 비용이 아마 20만 2,500원이라는 게 등기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까지 하면 일단 등기해서 나한테 와서 등기 필증에 고상처리란 이름이 새기는 데까지 딱 40일 걸렸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강의하려고 3개를 그때 낙찰을 받았는데 하나는 수용 보상금을 받았어요. 수용될 땅이었기 때문에 그게 27만 원짜리였는데 25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온 거고 그럼 20만 원 정도 되는 게 250이면은 몇 배야? 10배인가? 10배 정도 되네요. 네.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2억 주고 샀는데 4억 된 거보다 얘가 2억 주고 샀는데 20억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금액이 낮으니까 없어 보이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도 돼.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막 5억짜리 들어가니까 묶였다 이거지.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네. 경매, 공매 그리고 일반 뭐 중개사무소에서 사는 방식이 3가지라면 어쩔 수 없이 소액으로 한다 그러면 공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저 말고 많은 토지 강사, 대한민국의 강사는 톱 10으로 찍어라 그러면 별로 없고요. 탑 3는 있어요. 탑3 누군가요? 탑3 탑 1은 이제 고상철이고요. 2등은 뭐 김종률 정도 보고 3등은 아니고 2등은 또 이제 시루 형님 있는데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탑 1은 일단 뭐 고상철이지 뭐. 네, 뭐 기승적 자기 자랑이긴 한데 뭐 어쨌든 소액으로도 가능한데 그게 공매면 정말 공부를 겸해서 할 수 있다. 투자까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게 건축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상철 대표님은 땅을 딱 보면 이게 아까 우리가 4m 인접 도로에 있는 대지면 건축이 된다 그랬잖아요. 공부 됐는데. 그거 말고 한눈에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임장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멀리 있는 땅들은 임장을 못 가잖아요. 네네. 그럼 일단 로드뷰에서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보고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서류를 딱 보는 순간 이거 괜찮네가 바로 돼요. 네. 그거는 뭐 내가 설명 간단히 드릴게. 네. 건축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허가는 건축 허가권자가 해주는 거거든요. 네,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의 기준을 알면 내가 이 땅 사도 되겠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안전이거든요. 안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이 현재 지어졌을 때 일단 우리나라는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해야 되고요. 내진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안전해야 돼. 그럼 화재가 났을 때 불 나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누구예요? 소방서. 구경꾼이 먼저. 구경꾼이 먼저 와가지고 불났다 전화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삐뽀삐뽀해서 들어오는데 이 건물이 불을 타고 있는데 진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진입이 안 되면은 이거 불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청에서는 이거 도로도 안 붙어 있는데 허가해주면 이거 건축 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조문이 있었어요. 그 법조문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려면 자동차 통행 가능한 그 도로에 2m 정도 차가 들어와야 되니 접해 있으면 허가해주겠다. 그럼 접하지 않으면 그건 허가 안 해줘. 그래서 일반인들을 그걸 맹지라고 하는 거고 이제 법을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건축법 44조 1항에 위반돼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위반해서 허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자는 44조 1항 위반 이렇게 날라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허가 안 났어.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거의 연장선은 그럼 이제 도로에 접하면 허가가 난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적도상의 도면을 딱 봤을 때 이거 어려운 말 아니야. 내가 어떤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장부를 봤는데 도면에 도로는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는데 그거에 안 붙어 있으면 일단 사지 마요.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단 예외적으로 현황 도로를 도로로 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토크하는데 강의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냥 난 쉽게 말해서 처음 하는 초보자시잖아요. 도로 안 붙어 있으면 사지 말라. 이게 아까랑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도로 붙었네? 허가 나겠다 이거고. 근데 이 도로가 몇 미터 도로라고?
4m 도로. 근데 생각보다 2m 도로가 많아요. 이게 단독차 왔다 갔다 할 때 2m 도로가 많아. 근데 그게 2m 도로인 경우는 막다른 도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2m여도 허가가 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 부동산 개발을 할 때도 일부러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그런 맹지를 사서 개발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소득이 높죠. 네. 효율도가 높은 이유가 맹지는 일반 대지 가격보다 엄청 싸요. 거의 뭐 껌값이나. 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3분의 1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대지가 1억이면 같은 평수야. 그러면 3분의 1 정도면은 3,300 정도죠. 그럼 이제 3,300인데 얘가 대지가 된다면 1억이 되는 거야. 그럼 7,300이 6,700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6,700만 원 어디서 볼 건데,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맹지 탈출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맹지 탈출. 현재 맹지인데 건축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도로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땅이 있고 뒤에도 땅이 있어. 그럼 뒤에는 도로에 안 물었잖아요. 그럼 이 땅은 맹지고 이 앞에 있는 땅은 대지예요. 그럼 이 땅은 현재 1억이고 이 땅이 3,300이야. 그럼 이 앞에 있는 대지를 사야 되는 게 맞을까? 뒤에 있는 맹지를 사야 되는 게 맞을까? 뒤에 있는 맹지. 네, 같이 사야 돼. 뒤를 사가지고 앞에 거를 그렇죠. 그래서 두 개 같이 사면은 1억 3,300이지만 대지 가격으로 합치면 합필이라고 그래. 합병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2억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맹지 탈출인데 앞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와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는 많아요. 옆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옆에 국어가 지나가. 국어가 지나가면 물이 지나가니까 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맹지거든요. 맹지 같은 경우는 이걸 탈출하겠다 그러면 국어가 지나가는데 물길이 지나가면 위에는 이렇게 덮어서 밑에는 물길이 가게 흉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콘크리트 디귿자로 된 관이 있어. 그럼 그 관을 갖다 놔. 이거를 우리가 국어를 점유해서 쓴다라고 이게 법률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국어 점유해서 사용, 점용, 허가라는 게 있어요. 그 허가를 받으면 내가 이 콘크리트 관을 갖다 놓고 밑에 물 지나가고 이렇게 차량 진입하면 이게 맹지 탈출이에요. 내 콘크리트 관은 그게 비싸지 않아요.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맹지 탈출하게 되면 3,300 주고 사서 1억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아서. 그럼 도로 인접해 있는데 국어가 지나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맹지를 탈출하는 형태가 또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했더니 어떤 분이 국어가 뭐니? 그래서 국어도 모를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우리 부동산 했던 사람들이니까 국어는 이제 또랑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물길. 물길. 옛날에 또랑인데 국어라고 하는데 국어 말고 국어예요. 근데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건 국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생긴 건 하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제 국어가 되게 조그만 게 많아요. 그래서 맹지가 되게 많은데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혹시라도 맹지를 대지인 줄 알고 샀다가 안 되면 탈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흉관 받아서 농지 점용 허가, 국어 점용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운전할 때 개만 보여요. 그러니까 개만 보여. 도로 있는데 옆에 이렇게 도랑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맹지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토지가 되게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글에서 점용 허가를 받게 되면 맹지도 탈출하고 그 뒤에도 만약에 되시면 또 같이 엄청난 맹지가 얘 때문에 상출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그 지역이 호재가 있는 지역일 때는 가치 상승률이 되게 높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땅들은 아직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뭐 개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저가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 나는 생각해도 괜찮은 땅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땅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거나 뭐 집안에 영상 보시는 분이 상속받은 분도 많거든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인데 시골에 땅 있어요. 이러면서 사는 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파시는 것보다는 대지화시켜서 파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중개사무소 내놓으면 맹지니까 안 돼요. 뭐 싸게 내놔야 돼요. 막 이러면 대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래서 대지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자기 자산 가치 관리하는데 맞아요. 뭐 흉관 넣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 비용 정말 얼마 안 하거든요. 토지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이렇게 빨리 끝나. 그래도 더 하실래요? 나 할 거 되게 많은데 다음에 또 불러주면 또 할게요. 예. 우리가 보면 이게 투자해야 될 토지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전망이 좋을 만한 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우리 리치고 TV 시청자분들한테 꿀팁 좀 주시죠.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한번 그 얘기를 했다가 그 방송이 보는 사람이 15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거 이후에 막 그 제 제자들 중에서 몇 분이 그 방송을 봤던 거야. 근데 이제 중개사무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미스터 홈즈도 있지만 다른 중개사무소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선생님 그때 그 유튜브에서 그 얘기하고 나서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미스터 홈즈인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안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솔직히 경매 무슨 대망이라는 분이 있어요. 거기 그 사이트 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그날 이후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왔대. 그래서 미스터 홈즈죠 뭐 하면서 땅 좀 뭐 알아보고 싶다 뭐 이랬대요. 근데 이건 되게 말이 조심스러운 거야. 그때 이후에 조심스러워서 뭐 어떤 토지 강사든 뭔가를 좀 얘기해주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성은 더 상승률이 높을 수 있는 게 아직 기회가 좀 남아 있어요. 안성 남아 있다. 그리고 평택의 경우는 아직 평택이 다 오는 게 아닌데 어떤 분이 평택이 되게 작은 줄 알아요. 평택이 엄청 큰데요. 엄청 커. 네. 서울보다 서울 많은가? 서울 비슷한 크기일 거야 아마. 근데 그 많은 땅 중에 오른 지역이 고독 쪽이지 그리고 이제 미군 부대 앞쪽이지 그 평택시가 다 오른 게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가 올랐으니까 여기도 오를 거라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올려놨단 말이야. 아 그런 애들이 지쳐서 내려오는 땅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올라갈 거야. 왜 그러냐면 한번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건데 어떤 분들이 살 때 땅이 지금 현재 15억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인데 한 2년 뒤에 3,000만 원이 된 거야. 뭐 1,000만 원이었던 사람은 3,000만 원대 못 사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던 게 50만 원이 됐어. 그럼 10,000원짜리 받던 사람은 50만 원대 절대 못 사. 못 사죠. 근데 200만 원 갔잖아. 근데 평택이 그런 도시예요. 삼성이잖아. 그리고 그게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는 건 아니고 상승률이 내가 약간 배율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좀 약간 저평가됐다고 해서 건너편에 안성으로 많이 갔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안성 맞춤 IC까지 개통은 됐고 차후에 이제 내년 말이죠. 이제 세종간 연결이 되면 또 오를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시점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당진도 좋아하는 이유가 평택이 올라가면 자 거지도 먹고 살려면은 부잣집 옆에 살아야지 떨어지는 거거든. 서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분당이 뜬 거고 서울에 안 붙어 있는 화성은 약간 늦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 붙어 있는 땅으로 가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게 하남시하고 서울시 사이. 하남시 이제 신도시 개발 이제 착공 들어가고 청약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 또 이제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일단 딱 두 군데 찍을게요. 안성, 하남에서 서울과 중간 거리, 그다음에 조금 좀 멀리 있더라도 좀 보겠다 그러면 당진. 또 지방 더 내려가면 좋긴 하겠지만 거기는 여러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이 정도 선으로. 그럼 그 정도 선에 있는 위치에서 내용 좀 정리하면 그쵸? 도로에 인접한 4m에 2m 이상 땅을 온비들 통해서 공매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 그건 이번에 뭐 간략하게 이건데 앞으로 뭐 더 많은 게 있겠지만 초보자분께서는 그거만 아셔도 이거 내가 그래도 아는 게 도움이 됐다. 이건 될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꿀팁 많이 나왔어요 지금. 벌써 위치 나왔죠. 어떤 걸 대상으로 하면 되는지 나왔죠. 어디를 통해서 하면 되는지 나왔고 세 개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혹시 모르니까 금액대 크다면 옆에 뭐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한 번은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금액을 주는 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선물이라도 뭐 하나 줘서 그분한테 나 이거 당연히 살 건데 좀 약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거 확인만이라도 하면 저는 진짜 보자마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샀다가 본인한테 이게 선물 사서 해라 이야기예요 뭐예요? 이건 아닌데 어떻게 뭐 10억짜리 집 사는데 땅 사는데 10억짜리 사는데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한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돈 1,000만 원짜리 정도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확인 한번 꼭 받고 가시면 그래도 그때 그 사람 말이 맞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 리치 톡톡 코너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코너 속 코너인데요. 게스트 분들한테 나오시게 되면 꼭 소개해줄 책을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사전에 주문을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고상철 대표님께서는 어떤 책을 소개를 하실 건지. 일단 제 책은 공법 관련된 책이 너무 많아서 제 책을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 책은 제외.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이 곧 나올 거예요. 지금 3분의 2 정도 작업을 해놨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때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강의하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무슨 책 봤으면 좋겠어요를 되게 많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토지 관련돼서 그죠. 토지 관련된 책을 막 보다 보니까 이거는 초보자가 처음 볼 때 진짜 좋겠다. 이것도 꿀팁이거든요.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년 정도 지났는데 1년 안에 되파는 토지 투자란 책이 있어요. 계속 기억해 두시면 돼요. 1년 안에 되파는 토지 투자. 이게 김용남 대표가 쓴 책인데
내가 처음에 책을 딱 봤을 때 그림이 있고 해설이 있고 사례가 있어서 네.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토지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이구나라는 게 써 있어서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분한테 뭐 제가 뭐 돈을 받거나 협찬을 받는 건 절대 아닌데 제가 느꼈던 학생들이 뭐 읽고 나서 이거 도움 되게 많이 됐어요. 초보자인데 이제 좀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넘어올 때 이 책이 제일 도움 많이 됐다. 피드백을 받았던 거. 자, 그럼 우리 고상철 대표님이 소개한 1년 안에 대파는 토지 투자 관련된 책은 꼭 이제 입문자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오늘 이제 리치톡톡에 첫 손님으로 나오셨잖아요.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거잖아. 그죠? 대리치고하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 예.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방송 소감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 유튜브를 상당히 뭐 저도 많이 찍고 제 유튜브도 있는데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는 이제 영리치 텔레비, 뭐 영리치 TV 그리고 고상철 TV인데 부동산 관련돼서 토지 관련된 거 여기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글로 오셔도 되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 항상 그 지역에서 방송하는 분하고 얘기할 때 되게 좋은 말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말보다는 리치고가 변화되는 거를 제가 봐왔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리치고라는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라는 걸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 지켜왔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특정한 땅을 분석도 해봤고 그러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토지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리치고에 있는 시스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그거 다음에 한번 그거 한번 우리가 방송에 시연하면서 한번 해보죠. 리치고를 활용해서 토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거는 내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한다 그러면 이제 토지만 뭐 전문으로 하는 분도 아마 도움이 될 거고 토지가 아니라 생초보도 땅을 딱 받자마자 내가 어디 들어가서 뭘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아마 도움 되게 많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또 다시 볼 때까지 저 고상철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고압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조로의 매도 기회가 왔다.